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60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내년 병원에서 보내는 그 익숙한 안내문, 건강검진, 예약하세요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정말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까? 아니면 혹시 너무 많은 검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60대의 건강검진, 숨겨진 진실. 득일까 독일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60대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한 발 물러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시기죠. 누군가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고 누군가는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을 더 길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검진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처럼 보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CT, 내시경,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해줄 거라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은 항상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건강검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들여다볼 겁니다. 과학적 사실,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60대 건강검진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검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까지 탐구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건강검진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60대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같은 질병들이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죠. 통계는 냉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60대 이상 성인의 약 40%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검진은 이 질병들을 조기에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장암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장 내시경은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검사 날은 약간의 긴장이 따르죠. 하지만 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거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암예방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30% 이상 낮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자라고 말할 때 더 오래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심장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혈압 측정이나 혈액 검사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노화하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으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 식이 조절, 혹은 운동으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지만 조기 발견하면 관리 가능한 질병입니다.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진을, 남성이라면 전립선 검진을 떠올릴 겁니다. 이 검진들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죠. 한국유방암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맘모그래피를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생존율이 25% 이상 높습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PSA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면 적극적인 치료 없이도 경과를 관찰하며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검진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과 검진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면 시력을 지킬 수 있고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죠. 이 모든 건 건강검진이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모든 게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일까요? 건강검진이 언제나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림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60대의 건강검진에 숨겨진 진실 중 하나는 때로는 검진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잉 진단의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걸 찾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초음파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될 수 있죠. 대부분은 무해하지만 의사는 안전을 위해 추가 검사나 생검을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커지고 심지어 불필요한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갑상선암 진단이 급증했지만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검사 자체의 부작용입니다. CT 스캔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포함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하지만 잦은 검사는 누적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드물게 장 천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준비 과정에서 고령자의 체력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후 합병증 발생률은 60대 이상에서 0.2%로 젊은 연령대보다 약간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부담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혹은 이상 소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불안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60대는 이미 삶의 여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걱정, 자녀들의 독립, 그리고 노화 자체, 여기에 검진 결과로 인한 불안까지 더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검진 후 잘못된 양성 결과오진을 받은 사람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6개월 이상 저하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로 과잉 치료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은 종종 즉각적인 치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모든 질병을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수술 대신 경과 관찰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암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즉각적인 치료를 선택하죠. 결과적으로 수술 후 요실금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많은 검진 비용을 커버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추가 검사는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잦은 검진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검진 패키지의 비급여, 항목은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고 추가 검사까지 받으면 그 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검진을 꺼리거나 반대로 과도한 검진으로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건강검진이 항상 해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진을 아예 피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이제 그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검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접어든 우리 혹은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첫 번째 조언은 맞춤형 검진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강검진 패키지를 적용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60대라도 건강 상태는 천차만별이죠.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폐암 검진에 더 신경 써야 하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유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를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예방의학위원회는 60대 여성에게 유방암 검진을 2년에 한 번 권장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더 자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각 검사의 장단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대장 내시경을 받을 건가요? 합병증 가능성은 0.1% 미만이지만 준비 과정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세요. CT 스캔을 권장받았다면 방사선 노출에 대해 물어보세요.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환자는 CT 스캔 대신 초음파를 선택해 방사선 노출을 줄였고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60대는 건강만큼이나 행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병원 방문으로 일상이 피곤해진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65세 여성은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검진 빈도를 줄이고 취미 생활에 집중한 뒤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일화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과 사회적 활동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혈압이 약간 높아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건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상 소견을 치유하려 들기보다는 의사와 상의의 관찰이 필요한지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경미한 고혈압은 약물보다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를 잊지 않는 겁니다. 건강검진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배우자, 자녀, 혹은 가까운 친구와 검진 계획을 공유하세요.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의사와의 대화에서 놓친 부분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한 62세 남성은 아들의 권유로 당뇨 검사를 받았고 조기 발견 덕분에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외의 건강관리법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는 어떤 검진보다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매주 15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보다 훨씬 강력한 약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검진의 득과 실, 그리고 현명한 활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60대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건강검진 너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입니다. 60대의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약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심지어 가벼운 등산까지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면 심장 건강, 근력, 그리고 정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은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한 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운동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줬어요. 병원보다 공원이 더 큰 약이었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60대에는 과도한 칼로리보다 영양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좋은 지방의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식단은 발효식품 김치, 된장과 다양한 채소로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60대 성인은 심장병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하지만 꼭 외국 식단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한 그릇, 그게 이미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60대 건강에 큰 적입니다. 명상, 독서, 혹은 단순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한 66세 남성은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한 뒤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조용한 시간 10분이 더 큰 도움이 됐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 가족, 혹은 동호회에서의 교류는 건강검진 못지않은 약입니다.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당뇨만큼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64세 여성은 노래 동호회에 가입한 뒤 우울감이 줄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검진이에요. 마지막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60대는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찾는 시기입니다. 여행, 새로운 언어 배우기, 정원 가꾸기 작은 목표라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한 67세 남성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표가 있으니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해줬죠. 이 모든 길들은 건강검진과 함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론과 조언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강렬한 건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죠. 60대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에 관한 5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는 6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며 건강에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어느 해 CT 스캔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결국 생검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들도 걱정으로 지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그림자는 무해한 흉터 조직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 꼭 필요한 검사만 받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는 65세 박미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 맘모그래피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기 발견 덕분에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검진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덕분에 손주들 졸업식까지 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68세 이종훈 씨입니다. 이 씨는 건강검진을 꺼렸습니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병원을 피했죠. 하지만 아내의 설득으로 받은 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대신 식단과 운동을 시작한 이 씨는 2년 만에 체중을 10kg 줄이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검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아침마다 등산이 제 약이에요. 네 번째는 63세 최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진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의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혈압을 발견했습니다.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은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건소가 제게 새 삶을 줬죠. 다섯 번째는 66세 정민호 씨입니다. 정 씨는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지만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검진 빈도를 줄이고 대신 매일 명상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그는 혈압이 안정되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병원보다 내 마음이 더 큰 의사였어요. 이 5가지 이야기는 건강검진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을 안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삶을 구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건강검진의 개인적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 문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의 건강검진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죠. 이번 섹션에서는 한국의 검진 문화를 글로벌 관점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건강검진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검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정기 검진을 권장하죠. 실제로 한국인의 70% 이상이 2년에 한 번 이상 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50%이나 미국 4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은 위암과 대장암 검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기 발견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검진 문화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합검진 패키지가 인기인데 여기엔 때로 불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PET-CT 같은 고가 검사는 암 발견에 유용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반면 미국에서는 선택적 검진이 강조됩니다.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필요한 검사만 권장하죠. 이로 인해 과잉 진단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검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정기 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고령자 검진에 더 신중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며 침습적 검사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에게 대장 내시경 대신 비침습적인 대변 검사를 권장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접근은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고령자의 체력 부담을 덜어줍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네덜란드는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건강검진만큼이나 지역사회에서의 건강 프로그램 운동 클래스, 영양 상담을 강조하죠. 한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지역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병원 방문이 15%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검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검진 시스템은 분명 강력하지만 때로는 더 많이가 더 나은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검진, 삶의 질을 고려한 접근, 그리고 검진 외의 예방책을 강화한다면 60대의 건강은 더 빛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0대의 건강검진, 숨겨진 진실, 득일까 독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건강검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현명한 활용법, 그리고 검진 너머의 건강 비결까지 탐험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검진 문화와 세계의 사례까지 들여다보며 건강이 단순히 병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60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건강검진은 그 챕터를 더 길고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너무 많은 검사는 불안과 부담을 주고 너무 적은 검사는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하고 나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진 결과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건강은 병원 문을 두드리는 순간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 나누는 웃음, 공원에서 느끼는 바람의 감촉,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모든 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건강검진은 우리의 동반자일 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을 지키고 매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60대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대 건강검진 숨겨진 진실, 득일까 독일까? 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